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4년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다저스에서 뛰었던 작 피더슨이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습니다. 피더슨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철수한 후 파르한 자이디 단장인 샌프란시스코와 순수 좌타자가 프레디 프리먼뿐인 애틀란타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1년 700만 달러 계약으로 시카고 컵스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건 피더슨의 리글리 필드 타율이 1할 2푼 8리, 컵스전 통산 타율이 64타수 6안타 9푼4리에 홈런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피더슨은 컵스와 대결한 포스트 시즌 11경기도 홈런 없이 1타점으로 컵스전에 크게 약했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컵스가 피더슨에게 플래툰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플레이어를 맡길 거라는 건데요. 보스턴과 2년 1,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키케 에르난데스도 주전 이루수가 됐고 휴스턴과 2년 12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페드로 바에스도 그렇고 다저스 선수들의 인기가 좋습니다. 중견수가 이안앱, 우익수가 제이슨 헤이워드인 컵스는 피더슨에게 좌익수를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피더슨이 FA 제수의 장소로 컵스를 고른 반면 다르비슈, 레스터, 퀸타나가 모두 떠나 포스트 시즌 경쟁이 불가능해진 컵스는 피더슨이 맹활약을 할 경우 7월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으며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해 드래프트 지명권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는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다저스는 피더슨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더슨은 통산 130개 홈런 중 121개를 우완을 상대로 때려내고 좌완 상대 홈런은 9개에 불과할 정도로 좌우 편식이 심했는데요. 이제는 좌완을 상대로는 홈런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저스 시절 로버츠 감독이 가뜩이나 좌완에 약한 피더슨을 가끔씩 터프 레프티 경기에 내보내는 모습을 보고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컵스의 좌익수는 카일 슈아버였는데요. 6년차 시즌인 올해 연봉이 800만 달러 정도가 예상됐던 슈아버를 논텐더로 방출했던 컵스로서는 슈아버를 피더슨으로 바꾸고 100만 달러를 아낀 셈이 됐습니다. 한편 슈아버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올해 연봉이 700만 달러고 내년에는 115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300만 달러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1000만 달러 계약입니다. 슈아버를 피더슨으로 바꾼 컵스의 선택과 피더슨이 좌완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FA가 된 다저스 선수들 중에서 아직까지 미계약 상태로 있는 선수는 저스틴 터너가 유일한데요. 터너는 4년 계약, 다저스는 2년 계약으로 몇 달째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다저스가 이기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지만 터너가 다저스의 단독 입찰이 아니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터너에게 관심이 있는 미스터리 팀 2개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밀워키 브루어스라고 합니다. 애틀란타는 터너와 계약할 경우 오스틴 라일리를 외야로 내보낼 수 있고 밀워키도 마땅한 3루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터너까지 정말로 떠나게 된다면 다저스는 2019 시즌 후 류현진, 리칠, 마에다, 마틴, 지난 시즌 후 터너, 키케, 피더슨, 바에스 등 정말 많은 선수들이 떠나게 됩니다. 스토브리그 개막 후 계약 소식이 정말 한 건도 없었던 세인트루이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틀란타와 샌디에고 이적설이 돌았던 애덤 웨인라이트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카디널스에서 16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웨인라이트와 영혼의 단짝인 야디에르 몰리나 또한 세인트루이스와 재계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리나는 2년 계약 요구를 세인트루이스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도모했는데요. 하지만 인기가 많을 거라던 예상과 달리 양키스 같은 팀들로부터 원하는 제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백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몰리나로서는 웨인라이트와 헤어지지 않게 된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리나의 잔류는 지난해 볼배합을 철저하게 몰리나에게 맡겼던 김광현에게도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몰리나가 출장 여부를 본인이 정했던 지금까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앤드류 키즈너의 출장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세인트루이스는 몰리나의 뒤를 이을 선수를 빨리 키워야 합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웨인라이트, 몰리나를 잡더라도 추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세인트루이스와 관련된 가장 큰 소문은 놀란 아레나도 영입설입니다. 6년 1억 9,900만 달러, 연평균 3,300만 달러의 잔여 계약을 남겨놓고 있는 아레나도는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란타가 콜로라도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틀란타보다 세인트루이스가 더 적극적이지만 아직은 거리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아레나도가 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좋은 세인트루이스 수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데뷔 8년 만에 골드글러브 8개를 받은 아레나도의 송구를 골드글러브가 3개인 골드슈미트가 받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설령 골드글러브 2루수 콜튼 웡을 잡지 못하게 되더라도 토미 에드먼이 2루를 맡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면 한때 에이스 판도끼로 불렸던 다니엘 머피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머피는 2015년 양키스에서 매치로 건너온 케빈 롱 타격 코치와 함께 타격 폼을 수정한 후 장타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랜디 아로사레나도 성공하지 못한 6경기 연속 홈런 포스트 시즌 신기록을 2015년에 만들어내며 영건 트리오와 함께 매치를 월드시리즈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머피는 7개 홈런 중 4개를 그의 싸이 영상 1, 2, 3위에 오른 제이크 아리에타, 잭 그레인키, 클레이튼 커쇼, 나머지 2개도 존 레스터와 카일 핸드릭스를 상대로 때려내 에이스 판도끼가 됐는데요. 매치가 잡지 않아 워싱턴으로 간 머피는 31세 시즌인 2016년 타율 3할 4푼 7리, 장타율 5할 9푼 5리에 25홈런 104타점을 기록하고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이은 MVP 2위, 2017년에도 그에 못지않은 대활약을 하지만 2015년 후반기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짧았던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루수로 입단한 콜로라도에서는 공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다나카는 연봉 9억엔에 2년 계약을 맺고 라쿠텐 골든 이글스로 돌아감으로써 스가노가 받은 8억엔을 넘는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기록을 세웠는데요. 9억엔은 860만 달러니까 2년 172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나카는 메이저리그 팀들로부터 이 정도의 제안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나카는 양키스가 아닌 다른 팀으로 이적해 FA 제수를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뼈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인 칼 에드워즈 주니어는 애틀란타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는데요. 190cm, 77kg의 가냘픈 몸에도 최고 수준의 회전수를 가진 강속구를 던졌지만 치명적인 제구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에드워즈는 가뜩이나 제구가 불안한 상황에서 클레이튼 커쇼의 멈춤 동작을 따라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바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고등학교 때 포수였던 친구와 같은 대학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후 대학 대신 프로에 입단했고 계약금으로 벤츠를 샀던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마르셀 오스나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스나는 여전히 4년 계약을 고집하고 있고 오스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양키스, 보스턴, 매츠, 다저스, 그리고 미네소타와 미러키라고 합니다. 딱히 와닿는 팀이 없어 보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